거짓말 정권. 난 모르겠어. 얘들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일단 윤석열, 김건희 눈치 보느라고 거짓말을 잔뜩 해놨는데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잖아. 예. 왜냐하면 이게 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결국 내가 책임지기 싫은 공무원들이 실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 윤석열 관저 선정 과정에 민간인 출입 기록이 없다던 국방부의 거짓말. 민간인 출입 기록이 있었어. 그때 이종섭이가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물어봐요. 출입 기록 있냐 없냐. 총장 공관 서울사무소 그 개별 출입 기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들켰어. 똑같이 물어보죠. 신원식한테. 전체적으로 그때 한 답변이 기록이 없다고 한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 말은 기록이 있다라는 뜻인데 엄청 돌려 말하지. 네, 저희 말을 하도 혀를 굉장히 길게 뽑았는데 국방부의 해명은 그거죠. 천공이나 백제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공이나 백제곤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 이야기를 말이야. 한다고. 저 민간인 출입 기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아니 근데 그 기록도 수기로 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실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손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동작 경찰서를 가더라도 내 신분증을 맡기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들어갑니다. 장난하냐고 지금. 근데 거기는 민간인이 사실 무슨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는데 손님이라고 써놓고 그 사람 관련한 기록은 없는 상태. 핵심은 천공이 아니라 백제곤이라고 했는데 백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 백제곤인지 천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백제곤이고 천공이고 이 사람들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제3의 홍길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홍길동은 그냥 들어가도 됩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제곤인지 천공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책임이 없는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공적인 업무에 관여했구나.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게 천공이면은 문제가 되고 백제곤이면 문제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민간인 출입 기록은 있었고 백제곤이란 이름도 없었다.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수사받고 막 있잖아. 부승찬 대변인 같은 사람. 예. 이건 뭐. 압류당하고 압류가 아니라 첫 번째 거짓말. 감식당하고. 그리고 저번 국정감사 말미에 양평 고속도로 자료 삭제는 실수로 삭제했다. 아니 사실 무슨 공문서를 실수로 삭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은 뻔했지만 실토했죠. 삭제 지시가 있었다. 아니 그냥 일개 회사에서도 저런 삭제를 하기 전에 모든 서버에 있는 자료는 백업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사람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지시가 있었던 걸로 시인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책해야죠. 지금 국민 감정은 사형이에요. 왜 자꾸 숨기려고 하고 지금 영부인이 나서가지고 다 얽혀 있다는 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그게 드러나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2번 찍으신 분들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고속도로의 정점이 바뀌었는데 정점 부근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어요. 우연히. 진짜 우연이라고 해도 국민과 야당은 끊임없이 물어야 하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로 연결되는 도로로도 누가 봐도 되게 이상한 거지. 결국 삭제를 지시한 일선이 누구냐.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이건 고발당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대답을 끌어내는 데는 이제 한준호 의원하고 이소영 의원이 큰 역할을 했죠. 특히나 한준호 의원이 그 양평군청 직원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삭제했다는 거예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증하시면은 처벌받습니다. 굉장히 조근조근히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양평군청의 직원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알아서 삭제했다, 뭐 그 스스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위증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후폭풍으로 돌아오는지 자기가 잘 아니까.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하는 거 굉장히 그 중한 범죄입니다. 징역형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무서웠겠죠.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답을 못 해요.
그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두세 단계만 건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까지 갑니다. 난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마차님이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지롱. 뭐 K로 시작합니까? 야 정말 이게 만약에 얘네들이 정권을 잃으면은 서로 면피하기 바쁠 거야. 아 나는 모른다. 그냥 장관의 지시가 있었을 뿐이다. 또 정권 바뀌면 나는 모른다. 지시가 있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무자 선에서는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없죠. 거예요. 왜? 법적인 책임을 안 질러. 만만하면요. 고소고발 해버리거든. 너 국토부 무슨 국장 이런 사람들. 참. 아이고 참. 적당히들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건 뭡니까? 그 거짓말 한다는 건 뭔가 숨기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박근혜 탄핵할 때. 언론들이 박근혜 때리는 놀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 것도 단독 달고 수천 개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거 나중에 몇 년 후에 그렇죠. 몇 년이 있을지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거 지시는 누구 뭐 좀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 문자 주고받은 것, 녹취, 짤막한 것들 포함해가지고 전부 이제 두기 터지면 미친 듯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림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특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일 크다고 보는데 이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사안이 정리가 되고 요약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게 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와 그 어머니의 그 명의로 된 땅 말고 친척 명의로 된 거, 그 친척의 회사 명의로 된 그런 관련된 땅들이 우리가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많고 깊숙하게 촘촘하게 돼 있더라. 그 전체적인 그림이 다시 그려지기 시작하면 정말 국민들의 엄청나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알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료 같은 거를 다 보관하고 틈틈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흘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기 댓글에 온 글처럼 곧 무너질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저 육군참모총장 공관 뭐 이런 것도요. 결국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살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잖아. 관저 뺏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겠지만 육참총장 공관은 지금도 어처구니 없잖아. 원래 처음에 거기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비가 샌다 그랬어. 야, 그럼 육참총장 공관을 비가 셀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비가 샌다는 거짓말 하기 전에 누군가 가서 봤다는 거잖아요. 자리를. 그러면 그게 천공인지 백제공인지 모르지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백제공이면 백제공이 들락거렸다는 기록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지. 청와대에 나와가지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지랄하다가 도어 스태핑 좀 하다가 도어 스태핑 할 때마다 말실수가 나오니까 저 이기지 기자 등 핑계대고 숨어버린 놈. 청와대 왜 나왔어? 그리고는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고 영빈관은 틈틈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용산 관저 근처에 살고 있다는 어떤 아주머니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자기가 제 시간에 출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어떤 때는 오후 1시에도 출근하고 뭐 11시에 출근하고 분명한 거는 9시에 출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능한 게 엄청 게을러. 내가 들은 이야기 그냥 해줄 거예요. 썰인데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진짜 하루 종일 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크게 꾸짖으셨죠? 그래서 내가 야 설마 일국의 대통령이 그 정도면 탄핵시켜야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안타깝네. 우리 그 기념 방송에 왔으면은 그 아임굿 기념품으로 줬을 텐데. 아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막 출근하는 거 봤다, 차가 지나가는 거 봤다 그러길래 야 차만 지나간 거다, 사람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혼쭐을 내줬죠. 또 그 사람은 또 그러는 거야. 실제로는 대통령실의 업무는 우리 김태효 등이 사실상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꾸짖었습니다. 저 뜯어줘야죠 그런 혼나야겠네. 분들한테. 그럼 그게 최순실 박근혜랑 뭐가 달라요? 그렇지. 똑같은 거지. 예. 자, 알겠습니다. 어저께 거짓말이 정말 넘쳐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 자, 김영준님 고맙고요. 다음에 미야킴님 새날 10주년 축하드립니다. 매일이 새날이 될 때까지 모두 준비합시다. 존버합시다. 예, 존버, 존나 버텨. 자, 1부 마치겠습니다.